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혜 위원님 함께 할게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달달한 포인트 체크하시죠. 자,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 방향성 못 잡는 증시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 빅컷에 나섰죠. 그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번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주도 섹터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 지수의 그 자리도 좀 달라질 텐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체크해 주시죠. 네, 금일 지수 상황 살펴보면서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해보자면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빅컷에 대한 환호를 뒤로하고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약보합세로 출발했던 시장은 블랙아웃에서 벗어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집중을 했는데요. 특히 매파였지만 빅컷에 찬성했던 월러 이사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미셸 보우먼 이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러 이사는 전반적으로 미국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 둘의 발언 여파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스피커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월가는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했고요. 전거래일 폭등으로 과매수권에 들어간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내마녀의 날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비교적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수급 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시장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 규모를 축소 중인 코스닥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부진에도 SK 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과 SK 하이닉스의 반등 영향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 또한 반등을 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피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대장인 원준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코콤 그리고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칼과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소 테마의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도 테마 영적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젠바이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 부광약품, 강스템 바이오텍과 같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금일도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으로 인한 거래 정지에서 해방된 하이트론이 금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견상 이후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된 FN 가이드가 3연상에 성공을 했고 또 SK 하이닉스 반등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 TSE와 유니테스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아이퀘스트, 중입자 치료기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모비스 보실 수가 있고 또 저출산 관련주로 토박스 코리아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페트론이 저점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기술주들이 단기 급등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추가 상승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동향의 풍연계와도 같은 페덱스가 어닝 쇼크와 더불어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대량 리콜과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로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연준의 50bp 인하를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AI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경기 민감주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때 뉴욕 증시와 동조 현상을 보이던 국내 증시는 최근에는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유지하시면서 이번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또 경제지표 발표를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PC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잘 넘긴 후에 또 방향성을 잡아가는 증시에 따라 새로운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종목 AS 받아봐야겠죠. 9월 12일 날 추석 선물을 주셨네요. 퓨런티어가 23% 상승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과감하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섹터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또 5일선까지 지지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 이슈로 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기대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가운데서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라면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매질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돌파를 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24,000원까지 추가 목표가까지 좀 홀딩하면서 또 트익 챙겨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또 수급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24,000원까지 더 보자라고 하셨고요. 9월 11일 날 제일 일렉트릭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전력 설비가 핫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1% 급등하면서 목표가까지 한 차례 더 가까워졌고요. 목표가는 11,000원입니다. 홀딩할까요? 네, 그대로 홀딩해야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4월에 본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10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전력설비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중에서 굉장히 강한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튼사의 신제품을 공급한다라는 신제품 공급 이슈와 함께 매출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4월 달에 유입되었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퍼가 빠져나간 상황이다라면 최근에 매집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돈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제일 일렉트릭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또 위원님께 전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위원님 오늘장에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계좌에 엔젤이 될 수 있는 엔젤 로보틱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내의 대표적인 웨어러블 로봇 기업이죠. 최근 웨어러블 로봇의 적용 분야가 의료 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방산이나 물류와 건설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나 국외의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42%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러한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성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로봇 제어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제품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또 주력 제품 중에 제품이 또 재활 의료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대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동사의 국내 재활 로봇 시장 점유율이 56%에 달하면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되었다라는 부분은 상승 모멘텀과 함께 수급까지 병행이 되었다라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지금 장대양봉 상단에서 주목받는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해야 되겠죠.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계좌에 정말 엔젤 같은 수익을 챙겨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요. 이달의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